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교토상가 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교토상가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편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고야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고야가 J리그에서 간접 세트피스 8골, 직접 세트피스 1골을 더해서 총 세트피스로만 올 시즌 9골을 넣으면서 J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교토상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0골이기 때문에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나고야가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교토를 상대로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나고야가 비록 세트피스 득점은 없었지만 이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었던 좋은 기억이 있고 당시 교토상가를 상대로 나고야가 코너킥으로만 8개를 뿌리면서 위협적인 세트피스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나고야와의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0대1 한 골차 석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나고야 상대로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가 나고야 원정에서 의외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걸면서 나고야의 후방 빌드업을 차단을 했고 용병 공격수 패트릭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2차례나 잡았지만 이 패트릭 선수의 슈팅이 나고야의 랭가렉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득점에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나고야의 골키퍼 랭가렉 선수가 선방 3개를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는데 당시 교토상가를 상대로 나고야가 이 랭가렉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이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나고야가 올 시즌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고야의 주전 골키퍼 랭가렉 선수가 J리그에서 선방 확률이 75%로 전체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나고야의 골문을 상당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나고야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나고야의 용병 핵심 공격수 카스퍼 융커 선수와 마테우스 선수의 최근 경기력과 득점력이 여전히 좋은 반면에 이 교토상가는 용병 공격수 패트릭, 측면의 토요카와 키노시타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교토상가의 최다 득점 공격 자원인 이 패트릭이라는 용병 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모두 후반전에만 교체로 짧게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토가 나고야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토상가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이 교토상가가 주중에 2랑배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1랑배에서 연장 승부차기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교토상가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1차전 맞대결 당시 교토상가의 경기력이 나고야 상대로 나쁘지 않았다는 점, 나고야가 주중 1랑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았다는 점, 교토상가는 아예 1랑배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교토 사이드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고야가 이번 경기는 핵심 공격 자원인 나가이 켄스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나가이 켄스케 선수가 올 시즌 리그 4골 5도움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지난 교토 상가전에서 다름 아닌 이 나가이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나고야가 이 나가이 켄스케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공격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승부를 가지 않는 이유는 교토가 올 시즌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고 나고야도 원정에서는 무승부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픽으로는 과감하게 교토 상가 승리를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나고야의 핵심 용병 공격자원 카스퍼 융커 선수와 마테우스 선수의 한방, 그리고 나고야의 골키퍼 렌가렉 선수의 선방 능력, 나고야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경기력적으로는 나고야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 대 가시와의 경기인데 간바 오사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간바 오사카의 실점 통계인데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교토상가와 함께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간바 오사카의 수비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인데 반대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딱 한 골로 J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간바 오사카 입장으로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가시와라는 점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J리그 6경기 5승 1무 무패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J리그 9경기에서 4무 5패째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시와도 최근에 컵대회 포함하면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지만 최근 간바의 상승세에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간바 오사카가 가시와 레이솔 상대로 4경기 2승 2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2경기만 놓고 보면은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가시와와의 경기에서는 간바 오사카가 핵심 용병 공격수 제발리와 측면 자원인 후안 알라노 선수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무승부를 거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간바의 두 용병 공격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지난 맞대결보다는 확실히 공격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있는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간바는 주중 1랑배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쿠시마와 1랑배를 치른 가시와보다 전반적으로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것이 바로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가 올 시즌 J리그에서 실점이 무려 34골로 최다 실점 4위를 달리는 팀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실점이 무려 10골이나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 강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바 오사카의 공격수인 우사미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다완 선수가 최근에 가시와 상대로 3경기에서 2골, 2경기 2골로 킬러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간바의 우사미와 다완 선수가 또다시 가시와 레이솔 킬러 면모를 보여준다면 간바가 충분히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시와의 주포 공격수 호소야마오 선수 역시 지난 쇼난전에서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호소야마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간바 오사카 상대로 4경기에서 직전 경기 페널티킥 골을 제외하면은 필드골이 없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 상대로는 조금은 저조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전 쇼난과의 경기에서 가시와의 중앙 수비수 타츠타 유고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시와가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타츠타 유고 선수가 신장이 189cm나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가시와가 수비 상황에서 제공권이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간바가 최근에 무패 행진이 길다는 점과 가시와도 최근에 경기력 일부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독식픽으로 가시와의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가장 많은 팀이 다름 아닌 가시화라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9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라와의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빗셀고베 다음으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특징적인 것이 원정에서 수비력이 더 상승이 되는데 올 시즌 우라와가 무실점 경기가 8번이었는데 그 8번 중에서 6번이 무려 원정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웬만하면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라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정에서 수비력이 극대화되는 우라와이지만 반대급부로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9골이나 득점이 감소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레소와 우라와 모두 측면 공격의 강점이 있는데 이 세레소가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11골, 우라와가 7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팀 모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서로의 측면을 허물면서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오쿠노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한 달째 결장 중인데 이 선수가 수비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은 선수이고 J리그에서 3골 2도움 공격 포인트도 쏠쏠하게 올려줬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세레소가 최근에 오쿠노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는 이 컵대회 포함해서 2승 3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뛰어난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사카이 히로키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A 대표팀에서 A매치를 무려 74경기를 소화한 베테랑 측면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세레소 오사카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 사카이 히로키 선수가 예리한 스루 패스를 통해서 우라와의 동점골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기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우라와 역시 측면에 사카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특유의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100%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우라와가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으면서 J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2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라와의 짠물 수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빗셀고베 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 빗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홈팀 빗셀고비가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2랑배 컵대회를 치렀는데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2부 리그 팀을 상대를 했는데 희비가 갈린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고베는 2부 리그 3위 팀인 이와타를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뒀는데 반면에 사간도스는 2부 리그 11등 팀인 구마모토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3대4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간도스도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선수단의 체력 면에서 빗셀고베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리그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량뿐만 아니라 J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 바로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주중에 리그컵을 치렀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간도스 특유의 활동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최근에 4월 이후로 사간도스가 컵대회 이후에 치른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전 골키퍼 박일규 선수가 올 시즌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J리그 선방 확률, 90분당 선방, 득점 차단율까지 모두 1위를 기록 중인 사간도스의 박일규 골키퍼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공격력이 뛰어난 빗셀고베라고 할지라도 사간도스의 이 박일규 골키퍼를 뚫어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빗셀고베의 우위를 점치는 이유는 최근에 빗셀고베가 사간도스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다름 아닌 모두 사간도스의 이 박일규 골키퍼를 상대로 4연승을 거뒀고 이 박일규 골키퍼를 상대로 4경기에서 무려 9골이나 뽑아냈던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J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간도스의 박일규 골키퍼라고 할지라도 빗셀 고베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이번 경기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 전적면에서도 최근에 10경기 사간도스 상대로 8승 2무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는 이 빗셀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사간도스가 리그 2연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승리를 거두면 최근에는 승무로 2연승에 실패를 했던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쇼난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라와에게 패배를 당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사간도스가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이어지게 된다면 빗셀고베 원정에서 이변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간도스 입장으로서는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사간도스의 미드필더 호리고메 유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 역시 공격 상황에서 연결고리가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빗셀고베는 공격 원투펀치인 오사코 유야 선수와 무토 요시노리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빗셀고베의 유르키 코야, 사사키 다이주 같은 핵심 자원들 역시 골맛을 본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 역시 빗셀 고베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사간도스가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빗셀 고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빗셀 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전북현대 대 수원FC의 경기인데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소 실점 1위 전북 대 최다 실점 1위 수원FC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 팀의 희비는 올 시즌 수비에서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전북이 득점력은 28골, 수원FC가 2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공격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북이 실점이 20실점, 수원FC가 실점이 무려 49실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점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K리그 1의 홈 어드밴티지 랭킹인데 전북이 가장 많은 홈발을 받는 팀이고 수원FC 역시 4번째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 팀 모두 홈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경기력과 성적이 향상이 되는 팀인데
그 말은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 원정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는 홈빨 랭킹 1등을 달리고 있는 전북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직전 경기 수원FC가 FC 서울에게 무려 2대7 7골을 내주면서 패했을 때의 실점 장면인데 이렇게 FC 서울에게 측면을 쉽게 공략을 당하면서 무려 7실점이나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송민규, 이동준, 문선민, 한겨운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FC의 허술한 측면 수비를 공략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수원FC의 실점 통계인데 수원FC가 올 시즌 무려 49골을 실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9실점 중에서 무려 31실점, 63%에 해당하는 실점이 바로 후반전에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원FC가 후반전의 수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인데 반대로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득점을 후반전에 몰아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이 올 시즌 넣은 28골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18골이 바로 수원FC가 취약점을 드러내는 후반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북이 수원FC의 후반 수비 집중력을 공략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포항 대 제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제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적으로만 보면 홈팀 포항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이지만 다소 변수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꼴찌 수원삼성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지만 후반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고 이 1패마저도 1등 팀 울산에게 당한 패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이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먼저 제주 특유의 탄탄한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가 리그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실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제주의 3백 수비이고 이 핵심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가 군에 입대가 되면서 중원이 상당히 헐거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핵심 윙백 안현범 선수 역시 한 달 이상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한 전력 누수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병 공격수 유리 조나탄과 헤이스의 컨디션 역시 최근에 떨어져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주 사이드를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이유는 이번 경기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양팀 감독 간의 대결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과 제주의 남기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을 대표하는 지략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남기일 감독이 지난 2019년 12월 제주에 부임한 이후에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상대로 무려 9경기에서 5승 2무 2패의 상대전적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만 놓고 봐도 제주의 남기일 감독이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상대로 3승 1무 1패의 우위가 있었을 정도로 유독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제주의 남기일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윙백 안현범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고 올
시즌 제주가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항의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용병 공격수 제카 선수를 제외하면은 고영준, 백성동, 이호재 선수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제주전에서는 포항의 중앙 수비수 하창래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면서 측면 수비수 심상민이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수비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두 감독 간의 상성면에서 제주가 앞선다는 점에서 제주 사이드의 이변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인천 대 대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K리그1 최다 무자비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인천과 대전이 나란히 무승부가 무려 9번으로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 무자비 간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신흥 무자비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이 이미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인천이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전 상대로 8경기에서 6승 2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대전 킬러 면모가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무고사 선수를 재영입을 하면서 최전방의 무게감을 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빗셀고베에서 무고사 선수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경기력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미지수이겠지만 확실히 무고사 선수가 공격 옵션으로 추가가 된다면 인천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이 보다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산 원정에서도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3경기 2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력은 상위권인데 수비가 다소 흔들리면서 이길 만한 경기도 비기고 있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 전북전에서도 종료 직전에 극장골을 허무하게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친 대전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역시 주전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결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외국인 용병 수비수 안톤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대전이 여전히 불안한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지만 공격수 천성훈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2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인천의 공격수 김보섭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특유의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승패로 갈라놨는데 양 팀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하면 솔직히 무승부를 배제하기에는 꽤나 꺼림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풋볼살롱이 승패로 가르면 무승부로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지만 어쨌든 제 소신상 승패로 가른 이유는 대전이 솔직히 6연속 무승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매치이고 올 시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리그 2연승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승패가 갈리면서 인천도 올 시즌 첫 리그 2연승을 달성을 하거나 대전도 연속 무승부 행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로 갈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전북전에서 티아고 선수가 특유의 제공권을 바탕으로 김인균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했는데 인천을 상대로 대전이 이번에도 티아고 선수의 제공권을 적극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이 K리그1에서 제공권 선두, 인천이 7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높이 면에서 대전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대전의 티아고 선수가 올 시즌 인천 상대로 두 경기 두 골로 강했던 모습이 있고 이 대전의 김인균이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두 경기 연속골로 골 감각이 좋은데 이 선수도 지난 3월달 인천 원정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인천에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직전 전북전에서 골을 합작한 티아고와 김인균이 다름 아닌 인천을 상대로도 최근에 킬러 면모까지 있다는 점에서 대전은 티아고와 김인균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천은 대전에게 두 골로 강했던 김보섭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무승부를 과감히 빼고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6,900만원이 일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